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세 번째 대결입니다. 저는 이번 3라운드의 진행을 맡은 김상곤입니다. 지난 1라운드 매치에서 블루 코너에서 제구축 입장으로 제가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매치에서는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와 호스팅형 플랫폼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EKS나 AKS와 같은 순수한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와 같은 완전한 파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대결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매치 역시 여러분이 심판이 되어 대결의 승패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드 코너와 블루 코너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설득한 선수에게 어떤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글에서 스트릿 클라우드 파이터 링크를 클릭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의 원픽 선수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제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와 호스팅형 앱 플랫폼 중 빠른 혁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를 두고 대결할 선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에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갖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 선수가 나섭니다.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실 오픈소스 전도사 최원영 선수를 소개합니다. 레드 코너의 상대 선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클라우드 전문가입니다. IT 분야에서 20년 이상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혁신을 몸소 체험하시고 현재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에 대한 반론을 펼쳐줄 오세원 선수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선수들 서로 인사해 주시고 규칙을 잘 기억해 주세요. 본인 순서에만 발언하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격은 최원영 선수가 시작합니다. 호스팅형 쿠버네티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시작하세요. 오세훈 선수 3단 콤보 펀치로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죠. 퍼블릭 클라우드 호스팅형 쿠버네티스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쉬운 혁신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속도입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서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쿠버네티스의 액세스가 가능해야죠. 그리고 공급업체와 힘들게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적 근거를 수집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여러 견적을 받아서 협상을 한 뒤에 보면 혁신에 투자할 시간을 몇 개월씩 낭비하게 되는 거죠.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모든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AWS뿐만 아니라 IBM, 디지털오션,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쿠버네티스를 배포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이런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하나 이상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기존 계정을 사용해서 몇 분 내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시작하고 바로 앱 구축이 가능하죠. 공급업체의 앱 플랫폼은 개발에만 몇 주일이 걸리는 데다가 불필요한 컨설팅, 교육 옵션 상품까지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프로덕션에서는 코드 실행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을 수 있겠네요. 한 번의 실패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려면 부담 없는 가격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을 때 어떻게 다음 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쿠버네티스는 종량제 요금으로 가장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당 몇십 원 정도라 본인 신용카드로 긁어도 부담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AWS와 계약하고 굳이 본인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 클라우드 크레딧을 사용하고 회사 약정대로 사용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호스팅형 쿠버네티스는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직접 사용한 인프라와 서비스에만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이죠. 호스팅형 앱 플랫폼에는 편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공급업체가 정한 가격입니다. 왜 더 많은 돈을 내고 공급업체의 에코시스템에 갇혀야 하나요? 호스팅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프라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드는 공급업체 종속 효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서비스 내 복잡한 요소들이 바로 혁신을 죽이는 지름길이죠. 호스팅형 쿠버네티스 콘솔에서는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는
170개 이상의 개발자 서비스를 콘솔에서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경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유연하게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CI/CD를 적용하면 됩니다. 로깅 솔루션이 탐탁지 않다면 기존 회사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빨리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은 버리고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앱 플랫폼은 공급업체가 혁신의 방법을 제시하죠. 공급업체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할까요? 예컨대 호스팅형 쿠버네티스는 성과를 내야 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이상적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이티브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필요한 플랫폼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도 있는 동시에 저렴합니다. 공급업체에 지불할 돈을 아껴서 성과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영균 선수가 쿠버네티스 광팬이신가 보네요. 저에게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는데요. 혁신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절한 전략을 실행하고 적절한 통합과 적절한 비용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쿠버네티스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전략의 일부 아닌가요? 미래에 성공하려면 제대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 하죠. 혁신에는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손쉽고 편한 환경을 실행하는 게 바로 혁신입니다. 호스팅형 쿠버네티스 아래에서는 리눅스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편차가 심해요. 기준이라 할 게 없고 제어플레이는 뭘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들어갈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려면 또 별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리소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서 기업은 이러한 인력을 전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RE 팀 같은 전문가 조직이 있어야 엔터프라이즈급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XKS 같은 호스팅형 쿠버네티스 외에 추가적으로 구축이 필요한데요. CI/CD, 네트워킹, 모니터링, 인증 등 20개 이상의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통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DIY 통합 문제가 최근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수동으로 통합해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요? 자체 서비스도 추가해야 합니다. 서드파티 ISV 솔루션과의 통합, 그리고 보안 모델은요. 그걸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면서 비즈니스 밸류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인력들이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일 겁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사업자별로 유니크한 성격이 있어서 향후 멀티 클라우드로 확장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XKS 같은 호스팅 쿠버네티스는 최신 기술에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쿠버네티스 버전이 뒤쳐져 있어서 지원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지원되는 버전으로 옮기는 데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TCO를 꼭 검토해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서비스들, 그 다음에 서포트, 오퍼레이션을 위한 SRE 비용들 포함 안 된 게 많아서 다시 추가를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픈시프트 같은 호스팅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죠. 제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은 속도나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전략, 기술, 전체적인 비용 그중 한 가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최원영 선수는 속도, 민첩성, 유연성이 혁신의 필수라는 주장이 있었고 오세원 선수도 금방 방구역에 훅을 날렸습니다. 호스트형 앱 플랫폼은 비즈니스 성장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기본 인프라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역시 열기가 넘치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르러는 승자 결정전이 필요할 듯한데요. 두 선수 다음 발언을 조금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영 선수 최종 반론이 준비되었나요? 시작해주세요. 크게 한 방 날려주셨는데 좋은 주장이었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뭐 단순한 게 최고예요. 우리에겐 가장 빠르고 쉽고 저렴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략을 언급하셨는데 전략은 실행이 빨라야 합니다. 완벽하기보다는요, 해내는 게 중요하죠. 뭐 어떤 전략을 가장 좋은지 비교하는 동안에 호스팅형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미 제품 뼈대까지 만들고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DIY 통합 개발자들은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 하니 제대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죠. 적합한 인력을 고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총 소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돈이니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업체 종속 효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스팅형 앱 플랫폼으로 가면 자신에게 맞지 않은 편향된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를 경험해서 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최원영 선수 멋진 반박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의견 감사합니다. 공급업체 종속 효과에 대한 언급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오세훈 선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토론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KO 한 방이 필요합니다.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세요. 단순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핵심적 기술 전략은 뭔가요? 가장 단순한 아이디 관리는 하고 있나요? 자신이 투자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주는 걸 그냥 사용하는 거죠.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고급 지원을 받으려면 어차피 비용을 추가해야 됩니다. 공급업체 종속 효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야말로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과는 갭이 생길 겁니다. 클라우드로 간 목적이 혁신인 걸 잊지 마세요. 혁신을 하려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쿠버네티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오픈시프트는 퍼블릭, 프라이빗 등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종합적이고 일관된 기능을 제공하는 에코시스템 솔루션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멋진 반격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훌륭한 대결을 보여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3라운드까지 클라우드와 관련한 뜨거운 주제들을 놓고 대결을 해보았습니다. 대결을 시청하면서 열심히 호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또 멋진 경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의 주제, 호스팅형 쿠버네티스와 호스팅 플랫폼 대결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선수들의 말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거나 혹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영상 하단에 스트릿 클라우드 파이터 홈페이지에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김상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